아니 가스불 켜놓고 이렇게 잠들면 어떡해? 어머,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지더니 우리 집이 어딘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제부터 환자분은 점차 아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모두 마음을 합해 환자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환자분을 잘 보살펴 주셔야겠습니다. 여보. 아니 머리 그거 수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이사 가야지. 이사? 아, 당신 문제 나갔었어? 할머니, 나 왜 입고 있어? 이게 얼마나 익숙해진 거야, 너 진짜 알아? 나 이년아! 여가 할매 집에서가요? 어? 여가 할매 집에 내서 못 들어간다 그래요. 갈 거야, 나 우리 집에 갈 거라고. 여보, 여기에다가 당신 이름, 우리 집 주소, 그 전화번호 좀 했지. 그 절대로 빼지 말고 있어야 돼. 이름을 왜 차? 어린아이처럼. 아, 당신 나 몰래 집 나갔다가 길 잃어버리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어제 나도 가봤. 네가 하도 요양 노래를 불러서 어떤 곳인지 가봤어. 그런 낯선 곳에 더구나 남의 손에 네 엄마를 맡겨두고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겠니?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요.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린 연극 사랑해요 당신의 내 주인공 이순재, 정영숙, 장용, 오미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분도 이 치매란 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알고 계셨는지가 궁금해요. 몰랐지? 네? 모르고 이제 우리는 또 직업상 이 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렇죠.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네. 혹시 건망증이나 치매기가 있지 않을까 상당히 늘 염려하고 사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의 이제 결정적인 핸디캡은 이제 암기력이 암기다.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관둬야 되는 거예요. 정영 선생님은 내가 치매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암기에 대해서는 참 잘했거든요. 이렇게 암만 긴 대사라도 이게 딱 집중하면 생각이 나요. 근데 결혼 그 프로 할 때였었는데 물론 이제 대본도 저녁에 나왔어요. 내일 녹화인데도 밤 9시, 10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가지고 밤을 나가야 새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또 거기는 막 그냥 그 엄마가 그냥 소리 지르는 역할인데 소리 한 번 지르고 나면 그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그때 제가 어머 이건 뭐야 왜 아무리 그래도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제가 좀 공포 비슷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정영 선생님은 치매 걱정되세요? 아니요. 한 번도 치매가 걸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 주위에도 없고. 그러세요? 연기 기자 주변에 없어요? 없어요. 야, 아무래도 암기력을 늘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실 수 있겠다. 오미연 씨는요, 치매에 대한 걱정? 저희 어머니가 지금 88세인데 저보다 더 진짜 기억력도 좋으시고 그러신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딱 섰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우리 집 번호가 딱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한 10초 정도인데 나한테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집에 누구 있지? 뭐 이런 생각. 그럴 때 그러고 이제 왜 요새는 이제 단축 번호 하잖아요. 그랬는데 핸드폰을 집에 안 갖고 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빌려달라고 우리 남편 전화번호를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집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야 이러다가 진짜 나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가 순간순간 있었어요. 그래서 나 치매 오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번 연구 일부러 하는 거예요. 머리 좀 계속 돌려보려고. 지금 오미연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면 다 같이 맞아요.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조사를 한 걸 봤더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400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병 1위로 치매를 꼽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걱정이 된다는 건데 오늘 그래서 국민 배우 4분 모신 김에 이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보고요. 주변 분들 중에 치매가 걸리신 분이 있을 때 어떻게 좀 돌봐드려야 될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자,
영국에서도 이제 치매에 딱 걸리면서 가족의 일상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우리 연구를 통해서 봤는데 치매가 무서운 병인데 갈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낸 통계를 보면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유병률이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65세에서 75세 그리고 85세로 넘어갈 때까지 치매 유병률이 10%씩 증가하는 보고도 있죠. 지금 거의 한 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20년마다 이 숫자가 2배로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이 통계만 들어도 뭐 정말 놀라운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 혹시 주변에 내 가족이나 친지, 뭐 친구 중에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신지요? 제 경우는 다행히 없습니다. 없어요? 정윤 선생님. 저는 이제 제 친한 친구 시어머니께서 참 아주 올곧은 분이셔요. 예. 이렇게 보통 며느리한테도 잔소리로 안 하고 예. 그냥 몸소 행위로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런 모범된 깔끔하시고. 네, 아주 평소에 말이 없으세요. 그러신 분인데 치매가 와서 그 첫째 며느리를 도둑이라고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곤란해요. 그런 경우를 하는 분 뵀고요. 또 제 인근에 이제 뵌 분은 굉장히 정말 사모님도 5개국어를 하실 정도로 번역을 하시는 그런 분인데 치매가 온 거예요. 그분도요? 네. 5개국어 하시는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저기 교수신데 어떻게 하지 못하지. 어떤 때 강의 때 사람이 없으면 같이 동반해서 갈 정도로 그런 분이 있어서 정말 치매라는 거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무슨 격이 없는 것 같아. 격이 다 내려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언제 닥칠 수 있는지 예고 없이 오기 예고 때문에 없이 더 오는 걱정들이 거죠. 되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선생님들께서 혹시 자가 테스트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혹시 치매에 조금 이렇게 위험도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순재 선생님께서 아까 암기를 늘 하시니까 자신을 하시면서도 불안하다. 왜냐하면 이게 끝나면은 내가 진짜 연기를 못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분 선생님들 오셨으니까 네.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오. 해볼까요?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편한 방법 한 가지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네,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은 질문이나 이야기를 반복한다. 또 취미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저하되어 있거나 또 리모컨이나 컴퓨터나 또 전자레인지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기기들을 예전처럼 사용하지 못할 때 예. 그리고 정확히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또 무슨 요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몇 개가 해당하는 손을 꼽으셔야 됩니다. 손을 하셔야 돼요. 손을 네. 꼽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돈 계산이나 은행 업무 등이 이전처럼 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거나 또 상황에 맞지 않는 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특히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판단력이나 기억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순재 선생님 몇 개가 해당되십니까? 전화번호나 이런 게 가끔 가서 모였더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왜냐면 물론 그건 선생님은- 오래 가진 않고 지금도 가서 대학교 가서 학생들을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네. 늘 깨어 있으시기 때문에 정윤 선생님 몇 개가 해당되세요? 저는 우선 약속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오, 진짜요? 네. 아예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어머 그렇지 하고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기계를 만지는 것도 정말 잘했었거든요. 저는 맞다리기 때문에 집에서 전기가 고장 나도 내가 만질 정도로 이랬었는데 그런 게 점점 하기 싫어지는 게 증세는 있어요. 그거 2개가 걸리고요. 요일이나 그다음에 날짜 같은 거는 요일 날짜도 우리는 요일 요일로 살지 날짜로 좀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날짜는 무슨 일이 많은 일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그래도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9일 날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반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걸리는 게 2개는. 2개. 장윤 선생님은요? 저는 하나도 없지 뭐. 솔직하게.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 어떤 거요? 어떤 거요? 그 날짜하고 날짜. 요일. 요일. 이런 거 날짜.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가만있어 오늘이 며칠이지? 몇 월이지? 막 이런 거. 아니 무슨 뭐 누구한테 사인을 해준다든가 할 때 이렇게 적잖아요. 적을 때 오늘 몇월 며칠이지? 오늘 며칠이지? 왜냐면 우리는 그거는 뭐 다 그러죠. 요일 요일로 인생이거든. 사니까. 요일 인생이거든. 이렇게 약속할 요일로 때도 사니까.
날짜를 안 물어봐. 무슨 요일이지? 녹화 걸려 꼼짝 못하니까. 그러니까 날짜 개념이 없는 거야. 우리 예. 오면 선생님 몇 개? 생활. 저는 한 개 아까 그런 정도 상황이고 여기는 뭐 딱히 딱히 돈 걸리진 계산 않아요. 이런 거 괜찮으세요? 네네. 아우 잘하실 것 같아서.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나는 뭐 얼마든지 세겠어요. 돈 계산 지금도 잘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자가 테스트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네. 해당되신다고 말씀하셨던 내용도 사실은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네 분의 선생님들은 예. 그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또 연극 등 뭐 굉장히 많은 암기력을 요구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요일이 잘 또 연월일이 잘 생각나죠. 저도 환자들한테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할 때 오늘이 며칠이었더라 이렇게 예, 한번 그 고민해 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잊어먹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연기 경련이 평균 50년이시니까 늘 외우시니까 아마 이 테스트를 무사 통과하신 것 같은데 외우실 때요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지고 뭐 나만의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 선생님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저희도 좀 이거 좀 외우려고요. 저는 대본을 못 외워가지고.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없어요. 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한 7번 보면 다 암송이 된대요. 7번? 네. 같은 대본을? 어떤 네. 분들은 대본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여기 붙여놓고 이렇게 보면서 한다고도 하던데. 아니, 일부러 안 외우신 거죠. 못 외우신 게 아니라.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 우리 이제 이 아무래도 작품을 하다 보니까 예.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작품의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핵이 뭐냐. 그걸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내 역할이 오늘 여기서 어느 대사가 가장 중요한 대사인가. 그 중심을 잡고 그다음에 앞뒤를 맞춰서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낱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도 비슷하게 상황은 생각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반복적으로 하면 그다음에 완벽하게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따라 외우면 어떤 사람은 글자를 따라 외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한참 걸려요. 글자를 따라 외우는 거는. 그러니까 암기 방식도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우리 네 사람 있지만 각자 대사 암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때문에. 아니 뭐 다 자기 소리를 방식이 내시는 분도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아까 영숙 씨가 말했지만 그저 자꾸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자만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상상을 다 알아야 돼요. 뇌를 쓰기 때문에 이게 치매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가요? 장 선생님? 맞습니다. 예. 사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을 보고도 저 중에 내가 몇 개가 해당되나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사실 이 8가지 항목 중에 2가지, 그중에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판단력이나 기억력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8가지 중에 2가지 이상 나랑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치매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뭐 경도 인지 장애, 네, 뭐 그렇죠. 초기 치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아마 건망증 그리고 치매, 뭐 경도인지 장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건망증하고 치매는 달라요. 네, 건망증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잠깐 잊어먹는 경우지만 치매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한다거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졌다거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때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진으로 자가 진단을 네. 해봤는데 네.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있을까요? 이거는 각자 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었지만요. 네. 예. 실제 저희가 진료실에서 행하는 간단한 테스트들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해보자고요. 사실 네. 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중에 행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제가 손가락을 하나를 올리면 예. 2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이 하나를 올리면 네, 제가 우리는 하나를 올리면 두 개. 두 개를 올려주시고 제가 2개를 올리면 하나를 올리시는 겁니다. 즉 서로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네 분은 이주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도 같이 하자고. 합니다. 자, 한번 합니다.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네, 아유 너무 잘하셨네요. 이거 쉽잖아, 이게요. 그렇죠, 굉장히 쉽죠. 예. 지금 행한 이 테스트를 머릿속에 이제 각인을 시키셨잖아요. 이번에 살짝 규칙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를 올렸을 때는 역시 똑같이 2개를 올려주시는데요. 예.
근데 제가 2개를 올렸을 때에는 이번에는 아무 손가락도 올리지 말고 주먹을 쥐어주세요. 네. 네, 아까랑 좀 규칙이 달라졌죠? 네. 자, 천천히 한번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같은데요, 뭘.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역시 테스트는 내 머릿속에 한번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그 테스트를 변경시켰을 때 그걸 잘 따라할 수 있는지를 보는 테스트죠. 그래서 전두엽 기능을 살펴보는 네, 아주 유용한 검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보시는 거는 상황에 따른 정확도와 속도를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판단력을. 네, 맞습니다. 그걸 주의 깊게. 네. 마지막 네. 테스트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거를 연습하면 예방은 되나요? 집에서 하시려고. 집에서 남편이랑 둘이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로 연습 많이 하고 오시면은 치매 테스트를 하실 때 만점 나오니까 치매 진단이 좀 안 되겠네요. 집에서도 남편하고 해다 또 싸우나요? 아유,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 못하냐고. 자, 마지막 테스트. 네. 자, 여기 네. 뭐야? 색깔이 적혀 있고 또 색깔별로 글자가 적혀 있는데요. 네. 사실 보면 검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파란색이죠. 네, 파랑인데요? 파란색이죠. 자, 처음에는 이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읽어보는 겁니다. 검정, 노랑, 검정, 파랑, 빨강, 빨강 이런 식으로 읽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을 읽게 되는 겁니다. 즉 파랑, 검정, 노랑. 빨강, 노랑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의 이름은 예. 색깔 부르기 그리고 예, 글자 부르기입니다. 색깔과 글자를 불러내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자를 읽지만 나중엔 색깔을 읽어야 하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됩니다. 이순재 선생님부터 네, 한번 한번. 도전해 보시죠. 보시겠습니까? 예. 이순재 선생님께서 제일 왼쪽 줄을 한번 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파랑, 노랑, 까망, 빨강, 노랑. 아유, 네. 자, 너무 정영 잘하세요. 선생님 다음. 네. 검정, 파랑, 노랑, 검정, 노랑, 빨강. 한 개 틀리고. 차영 선생님. 빨강, 노랑, 파랑, 빨강, 검정. 쉽지 않다. 자. 예. 한번 노랑, 파랑, 빨강, 검정, 파랑. 쉽지 않네요. 선생님 마지막에 이게 생각이 파란이 안 났었어요? 순간 뭐라 그래야 아니, 될지 근데 그랬어. 여기서 그 보기에 노란 글씨가 먼저 들어오니까. 파랑하고 검정이 그러니까 검정하고 검정, 파랑이 파랑이 조금 네. 약간 구분이 안 저도 돼. 옆에서 보니까 옆에서 사실 예, 보면 살짝 안 돼요. 구분이 안 검정같이도 가는데요. 보여요. 네, 아, 맞습니다. 노란 글자가 눈에 들어오니까. 노란 글자가 먼저 들어오고 여기서 보이기에는 검정같이도 보이거든. 네, 내가 앉은 맞습니다. 자리에서. 네. 아니 이것도 근데 역시- 저도 네네. 해보니까 네. 약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초반에는 오히려 헷갈립니다. 괜찮은데 네. 뒤로 갈수록 빨간색인데 검정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이 테스트 역시 글자를 읽고 싶어하는 욕구를 참으면서 색깔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전두엽 기능을 테스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것도 집에서 좀 수시로 해보면 도움이 돼요, 선생님? 그렇죠. 예방하는데? 뇌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예. 네,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니까 연습 삼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뭐 휴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좀 불안한데 하시는 분도 문제 있으실 없으세요. 겁니다. 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은 다 너무 건강하신데요. 오늘 신경과 전문의 모셨으니까 어떤 치매에 잘 걸리는 유형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지 따로 있어요?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매가 잘 오는 사람의 유형만 알아도 예. 어느 정도 예방도 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이런 사람 치매를 더 조심하라. 그 첫 번째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이건 잘 피할 걸린다. 수가 없잖아, 여자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 호르몬이 치매를 어느 정도 예방시켜준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고 연구 결과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1.5배에서 3배 정도 네, 여성의 경우에 더 많은 치매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당신에서도 아내분들이 치매에 걸린 역할을 하는 맞네. 거네요. 네, 네.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내분, 걸렸는데 네. 아니 그런 장면들 연기하시면서 어떠세요, 선생님? 뭐 완전 환자가 되는 거죠. 뭐. 네. 근데 처음에 할 적에는 그런 감정이입이 안 되고 그냥 치매 걸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연습하는데 아니 여보 나 치매야 그런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이게 진짜 심각한 거구나가 한참 연습하고 나서 나한테 딱 마음에 와요. 그 장면만 가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그렇군요. 장윤 선생님, 보통 이제 연기자들은 연기할 때 그 역할에 빠져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아내를 간병하는 남편의 역할을 하면서 진짜 내 아내가 치매 걸린 거라는 그런 연기를 할 때 어떠세요? 안타깝지요. 정말 나한테 이런 경우가 닥치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참 걱정스럽지요. 선생님 어떠세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자기 모든 걸 포기를 해야죠. 뭐 간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나니까 내 아내의 경우 또 나의 경우 우리 아내고 뭐 제3자들인데 아들 딸 봐서 또 그건 그네들의 독자적인 생활이 조건이 있으니까 매달릴 수가 없단 말이야. 결국 둘이 같이 사는 사람끼리 같이 부둥켜 안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될 유형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보다는 여성. 두 번째. 네, 이런 사람 치매를 더 조심하라. 머리둘레가 작은 사람? 네, 머리둘레가 작은 사람이죠. 네. 염려되는 사람 아니 선생님 머리 많겠는데요. 둘레가 네. 뭐 작다 크다가 객관적으로 딱 정해준 게 아니고 네. 몇 센치를 딱 정해서 그 네. 센치로 좀 해보자고요, 그런 선생님. 보고도 있습니다. 네. 한국인 경우에는 평균 둘레가 한 56cm 정도 되니까요. 예. 53cm 정도보다 더 작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좀 높다는 네, 보고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머리의 구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머리의 구조보다는 머리의 기능을 더 중시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는 나오고 있어서 실제 머리 둘레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지만 내가 얼마나 활동적으로 일을 했었는지 또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았었는지 사회 활동을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또 가족들과 교류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뇌의 기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요즘 더 중요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기자들은 얼굴이 작아야 예뻐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특히 여자들은. 정윤 선생님은 지금 얼굴이 정말 CD를 갖다 놓으면 얼굴이 가릴 정도거든요. 저 그렇게 얼굴 작지 않은데. 네, 얼굴은 작아도 또 머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크신데요. 두상이랑 네. 얼굴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이순재 선생님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좋으세요. 두상이. 스버 아직은 괜찮으니까. 그럼요. 좋으세요. 오미연 씨는 머리둘레가 작은 사람에서 계속 머리를 만지셨거든요. 살짝 얼굴도 아니 작으셔서. 내가 살짝 요새 이제 머리를 안 하고 집에서 생머리로 있거든요. 네. 그럼 내 머리가 굉장히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건 수치 오늘 준거 가서 재봐야 아닐까요? 되겠어요. 근데 53cm라는 기준은 아동용 모자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 정말 많이 작으신 그래도 분들. 우리 연기자들은 참 작은 사람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체격도 좀 이렇게. 네, 얼굴 근데 또 작은 이제 사람. 선생님 말씀이 53cm가 그거보다 적으면 다 치매에 걸린다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또 걱정할 그렇죠. 필요는 없는 네. 것 같고요. 제일 안전하신 분은 장용 선생님이 제일 안전하신 것 같습니다. 치매 안 걸리고. 좋으세요. 좋으십니다. 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세 번째, 이런 사람 치매를 조심해라. 술, 담배를 즐기는 사람. 이거 진짜 나빠. 네. 술, 담배 모두 다 혈관성 위험인자를 촉발시키는 요인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전체 치매 환자의 40%가 넘는 환자들이 혼합형 치매라고 합니다. 즉 알츠하이머 형태의 치매도 있지만 혼합형 치매는 혈관성 치매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 이후에 심해지는 치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아니, 우리 선생님들은 뭐 담배는 안 태우실 것 같고 얼굴이 워낙 맑으시니까 선생님은 술 술도 약주 아예 같은 안 거 하시고. 하세요? 전혀? 아예 안 하시고. 전혀 안 하셔요. 지금 우리도 안 하고. 안 하시고. 장윤 선생님은? 조금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반주를 즐기는 반주 스타일이죠. 하시더라고요. 반주. 머리 둘레는 크신데 반주를 즐기시네. 아니 술, 담배는요? 그거는 끊었는데 술은 그냥 한 반주를 즐겨야 해요. 그냥 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예, 예. 반주를 즐겨요. 한 번에 어느 정도나 드세요? 한 반병 정도 써요. 반병 정도. 네, 그 정도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네, 즐거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반주를 하는 것은 실제 뇌혈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자, 근데 정말 이순재 선생님 83세이신데 너무 건강하시고 지금 평균 연령이 73세이잖아요. 이분들의 건강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네. 선생님 건강법 좀 선생님부터 좀 알려주세요. 건강법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아까도 말하죠. 일단
외적 요인을 좀 자제하는 건 술, 담배고, 그건 뭐 담배 같은 경우는 뭐 국립의료원에서 이미 다 그 해독에 대한 정의가 다 나와 있으니까 더 얘기할 거 없고. 나는 뭐 처음부터 술 잘 안 먹었으니까 술이 잘 맞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많이 걸어 다니시고 또. 그다음에 내 경우는 좀 목의 체질 좀 타고난 것 같아. 어머니 체질. 목에. 어머님이 이제 96세에 작고하셨으니까 그 유전적으로 그런 그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그다음에 뭐 아직은 내가 뛰어댕기니까 아침 아니, 눈 뜨면 할 식사는 일이 많이 많으니까 하세요? 식사?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 넘어가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식사는 어떻게 식사? 많이 드세요? 식사를 많이 먹는 축이 아니에요. 소식하셔요. 살이 안 찌시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 찾아뵀는데 7시부터 11시까지 그 학생들을 지금도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것도 건강 비결 중에 하나인가요? 예? 건강 비결 중에 하나인가요? 그것도 건강 비결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 호흡하고 같이 운동하고. 늘 일하시고. 그러니까 그 같이 어울리는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맞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기 테스트를 해요. 이제 나는 이제 뭐 취미 삼아 이것저것 한번 외본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의 현 이름을 한번 쭉 외본다든지 미국의 콘서트에서 보니까 미국 대통령 이름도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미국이 200년 동안 이렇게 번영한 요인이 어디 있느냐, 어떤 훌륭한 대통령들이 있었고 나와서 조사를 해봤다고. 그랬더니 또 그러고서 한 달 있다 다시 외보면 조금 생각 안 나는 게 있으면 보면 금방 생각나고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암기 훈련이 하나의 연습, 재미있는 연습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걸 또 하시는 거예요. 정영수 선생님은? 아니 근데 대단하셔요. 사실 연세인데 우리 그냥 그 지금 대사를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연극이라는 게 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소모가 많죠. 그럼요. 근데 그걸 다 해내시는데도 그것뿐이 아니에요. 정말 스케줄 보면은요. 진짜 많으시죠? 네, 뭐 그리고 또 시간 나면 또 운동 가세요. 와. 그래서 내가 그때 그대를 사랑합니다 해서도 그때 느꼈었지만은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발발하는 스타일인데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인데. 워낙 해서 정말 저희 공연할 대단하시다. 때도 오세요, 그러고. 공연할 때요? 네, 저희 공연할 땐 좀 쉬셔야 되는데 오셔서 어떻게 하나 다 보고 이게 원래 이제 한 커플 나오면 한 커플 안 나오셔야 되는 건데 쉬를 안 하라고 사실 그렇게 하는 하는 건데 안 쉬고 나오셔요. 그래서 내가 장영 선생님 어떻게 건강 관리하세요? 저는 그 집에 아파트에 그 헬스클럽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하는데 요즘 좀 게으름을 피고 안 나갔더니 배가 좀 나와가지고. 근데 장영 선생님 제가 드라마에서 그 채베코 씨의 노래 그 낭만의 대화를 그 부르는 그 노래를 봤던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 노래 같은 거 이렇게 부르면서 스트레스 좀 푸시는 편이죠? 목욕탕 찐 남자들에서 맞네, 나왔는데 그때 늘 그렇게 흥얼거리고 다녔죠.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보내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번쯤 보고 싶. 네. 생각이 안 원래 이 정도 가사를 외운다는 게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 장현 씨의 18번이 있어요.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18번째 전해 듣겠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e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아이 그만하세요. 갑자기 내 연극 대사가 하고 싶어. 뭐요? 내가 맞선 보던 날 당신 때문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었는데 내 이상형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네네. 아니 선생님 근데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의 이런 노래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그럼요. 그래. 네.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맞습니다. 즐거운 음악을 듣고 또 내가 평소 좋아하던 취미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예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면 선생님은요? 저는 건강 관리를
그때 교통사고 난 이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주기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막 좋다는 걸 막 찾아서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덜 먹는 거를 해요. 소식을 그리고 하시는군요. 이제 우리가 그냥 식사를 보통 집에서 자연식으로 한다고 해도 보통 화학 첨가물을 뭐 하루에 한 500가지 이상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얘기가. 네. 그래서 해독을 자주 해요. 해독을 자주 디톡하는 프로그램을 저 혼자서 뭐 이런 식품 뭐 저런 걸로 해서 그런 거 하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헬스 가고 네. 봉사하고 그러니까 노력이야, 뭐 노력이. 이런 여러 가지로 저를 위해서 지금은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내가 쓰러지면 또 짐이 되잖아요. 그럼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해요. 아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래오래 정말 활동하실 것 같아요. 이제 기본이 딱 바로 서신 그럼요. 분들 예. 운동 열심히 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술 담배 안 하시고 저희도 이 기본을 좀 잘 지켜야 될것 이순재 같은데. 선생님 건강법만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따라할 거예요. 저희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건 반드시 끊어야 된다. 네, 예. 치매 잘 걸리는 사람의 유형들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유형은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사람 치매를 더 조심하라. 자, 예민하고 냉소적인 성격이신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치매는 우울증을 갖고 있는 성격의 소유자가 훨씬 더 잘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민하고 냉소적인 성격 역시 치매하고도 아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성격 갖고 계신 분들 주변에 좀 있지 않으세요? 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우울증이라든지 기억력 저하가 예. 쉽게 치매로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윤 선생님 보통 연기하시는 분들 좀 많이 예민하지 않으시나요? 예민하죠. 그렇죠, 예민하시죠. 네. 어떠세요? 이런 성격을 좀. 그러니까 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연기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작품에 하나 들어간다면은 한 가지만 머리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동 거지며 뭐 내 스타일을 잡을 것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좀 이렇게 믿음으로 실천해죠. 우리 이순재 선생님 성격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또 예민할 필요도 없고 뭐 예민할 게 뭐 있어요. 선생님은? 열심히 대사부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냉소적이진 않아요. 대변에 비교적 친화적이에요. 선생님 뭐 이렇게 선을 긋고 무슨 이건 안 네, 하고 그런 스타일. 120살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120살까지. 120살 거죠? 더 목표가 몇 살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스럽네. 자, 이렇게 해서 치매 잘 걸리는 유형들 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배워봤고요. 이제는 치매를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 분들 중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좀 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치매 교육 전문가 이완정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는 이런 유형이 치매 잘 걸린다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쫓아버릴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겁니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치매를 쫓는 첫 번째 방법 뭔가요? 자, 첫 번째는 가족, 친구, 동물과 소통하라. 소통하라. 네, 두 번째는 뇌를 꾸준히 운동시켜라. 세 번째는 평소 꾸준히 치매 예방 운동을 하라. 네 번째는 치매 예방 음식을 매일 먹어라.입니다. 이 뭐 치매를 쫓는 4가지 방법 여태까지 이제 오랜 시간 지금 얘기하시면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긴 사실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죠. 가족, 친구와 소통하라. 이거는 치매는 외로우시고 우울하신 분들이 많이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족 관계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주변에 모임이 있으신데 나이가 드실수록의 그 사회활동 범위가 줄어드시면서 안 나가세요.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계모임이 있든 동창 모임이 있든 뭐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가족 간에도 꾸준히 치매를 안 걸리시려면 꾸준히
소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통계 자료 같은 걸 봐도 네. 꾸준히 그 월 1회 이상 어떤 그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치매 걸릴 확률이 15% 낮다. 그다음에 매일 거의 그 자주 소통하시는 분들은 거의 45%까지도 낮출 수 있다. 그런 그렇게 결과들이 중요해요. 장 선생님, 저기 치매 예방 운동. 네. 이게 사실 눈길이 가는데 네.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좀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예. 치매 예방하는 운동 중에 대표적으로 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 한 가지가 있어요. 손이네요. 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오른손이 지도록 만들어 본다거나. 오른손 지도록이요? 네. 오른손이 항상 지게? 왼손이 지도록 만들어 본다거나 예. 해서 어느 손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왼손에 주먹을 내고 오른손에 가위를 내면 오른손이 지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좀 해보시죠. 예, 왼손이 지게끔 한번 우리 해보자고요. 왼손이 지게. 왼손이 지게. 네, 자, 그럴까요? 가위바위보. 왼손이 잘하셨어요. 맞네. 다 잘하셨어요. 왼손이 지게. 가위바위보. 왼손이 그렇죠. 왼손이 이긴 거예요, 이거는? 잘하셨어요. 오, 저희 제가 틀렸어요. 조영구 씨만 틀렸어요. 여기가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미국에 바뀌겠구나.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예. 야,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네, 이게. 그렇죠. 운동 배워봤고요. 사실 또 이제 먹는 걸로 먹는 거. 뇌를 좀 좋게 하면 먹는 참 좋은데 네. 먹는 거는 뭘 좀 챙겨 먹어볼까요? 네, 먹는 거에는요. 뇌는 사실 대부분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지방질을 적당히 섭취해 주는 것이 도움이 좀 됩니다. 콩이라든지 이 견과류에도 뇌의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그런 지방질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견과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 중에서 선생님도 혹시 좀 즐겨 드시는 평소에. 예, 난 이거를 먹어서 건강이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선생님은? 난 김치. 선생님, 사모님이 요리를 잘 안 해주시는데. 아, 김치 좋아요. 우리 별로 가리지 않거든. 골고루. 그러니까 뭐 좋고 뭐 좋고 이 개념이 우리 집사람은 이제 뭐 아침에 가면 이것저것 만들어 놔. 예, 예. 건강에 좋다 뭐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근데 내가 보면 하나도 맛이 없거든. 그러나 그래도 그 정성이 계속해서 다 먹고 나오는데 뭐 예. 도움이 될 거예요. 다 이런 건데. 근데 난 특별히 가리는 건 사실 없다고. 그래서 뭐에 좋다, 그래서 견과류가 좋다 해서 이렇게 챙겨 드시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먹진 않아요. 그렇게. 정효수 선생님은? 저도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부터는 조금 제가 생각을 해요. 너무 그런 걸 안 챙겨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 아버지도 챙겨주면은 별로 또 그런 거 가리지도 않아. 좋다 그래도 안 먹어요. 아니 왜 여배우분들 뭐 견과류를 뭐 아니요, 드신다든지 저는 뭐 전혀 멸치를 뭐 볶아 그냥 드신다든지. 그런 거 가리지 않았어요. 네. 우리 장윤 선생님 어떻게 그 식사를 좀 많이 챙겨 드세요? 저도 뭐 특별히 먹는 건 없는데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에요. 소식. 근데 어릴 때부터 콩을 참 좋아했어요. 콩을요? 콩밥을 참 좋아했다고. 저희 또 콩밥을 좀 그래가지고 이게 어릴 때 얘기인데 예. 저희가 남자만 사형제예요. 제가 셋째인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밥 먹어라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콩 많은 거. 이렇게 봐가지고 많은 거. 밥 이렇게 4그릇 있는 중에 밥 콩이 제일 많이 들은 쪽에 앉는다. 신기하다. 그럼 할머니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럼 할머니가 미리 생각해서 그걸 밑에다가 깔았고. 밑에. 뭐라는 걸 모르고 이거 먹었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거기가 더 많아. 거기가 더 수북하고. 하여튼 그 정도로 콩을 좋아해서 콩을 많이 먹었어요. 콩이 콩안 이 두뇌 먹는데. 좋은 게 증명이 됐어요, 선생님. 우리 어렸을 때 콩밥은 잘 안 먹었거든. 콩밥 먹으면 무슨 소리냐면 감옥 속 안 되니까. 그런 얘기했지. 좀 예. 오미연 선생님은 평소 어떤 거 많이 챙겨 드세요? 아이 요새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많이 했는데 요새 우리 남편이 한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텔레비 보고 있다가 들어가면 여보 얘 도마토를 갖다가 올리브에다 이렇게 볶아가지고 거기다 계란을 넣어가지고 아침에 그거를 먹으면 좋대. 계속 저한테 막 입력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안 따라하고 있어요. 아이고. 뭐 운동법, 음식, 네. 그다음에 우리 생활에서 소통 많이 해라 이렇게 배워봤는데 우리
이완정 선생님께서 치매 환자 그리고 가족들을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 글쎄요.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어요. 가족들이 일단은 뭐 굉장히 이제 놀래시죠. 그런데 아유.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제 그 발생을 하고 나서 이분을 어떻게 간병할 건가. 예를 들어 집에서 모실 건지 요양원에 보낼 건지 아니면은 집에서 모시게 되면 누가 모실 건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발생하는 경비나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사실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이나 형제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평상시에 이제 그런 소통이 원활했던 집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자가 발생함으로써 우애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똘똘 뭉치는 뭉쳐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그런데 평상시 이제 좀 그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 집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예,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문제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 근데 이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질병, 치매 그래서 좀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도움이 되고 또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현명하게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예. 치매 환자를 대하는 현명한 대처법 1번이 이제 누구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내가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시어머니고 그렇지만은 상대방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내가 누구였다라는 내 이름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이러면 나 당신 엄마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이럴 때 이름을 불러주면은 맞다고 나 그 사람 맞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연극 지금 우리 얘기했지만은 엄마라고 부르지 말아요. 징그러워요. 그러는 대사가 있거든요. 못 알아보고. 근데 인제 그걸 알았네요. 그 이유를. 그래요? 네. 아들이 엄마 이러고 불러요. 그러면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징그럽다고. 왜요? 그 징그럽다고 당시에 환자의 상태는 이제 나는 엄마라고 인식을 못하는 처녀 거죠. 때의 처녀 때로.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와가지고 엄마 그러니까 난 엄마 아니다라고. 난 엄마 아니라고. 그럴 때 이제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다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은 당황해요. 그 실제로 당하면은. 그렇죠. 그거보다는 현재 환자가 지금 어느 현재 시점을 보고 있느냐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치매 걸린 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먹을 걸 자꾸 드렸는데 또 달라고 네, 그런 게 그래서 아까 많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은 며느리가 굶긴다고 우리 며느리가 밥을 안 줘. 맨날 저 여자가 나 이러시잖아요. 미워한다고 맞아. 막 밥 안 준다고. 근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런 거는 반도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안 쳐다보고 관심을 안 준다든가 아니면 뭐 춥다든가 아니면 뭐가 다른 게 불편한데 그게 그냥 배고프다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정같이. 먹을 걸 달라고 그럴 때마다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땐 잠시 이제 이분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고 예. 조금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가져올게요라든가 먼저 물부터 들고 계세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간을 지체를 하면은 그게 또 이제 바뀝니다. 상황이. 그래요? 예.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잊어버리죠. 실제 진료실에서도 보호자분께서 치매에 걸린 환자분을 모시고 와서 치매에 걸린 환자분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얘기들을 한참 하고 있으면 중간에 이야기를 보호자들이 딱 잘라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이 진료실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다른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도 순간순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그렇게 하나입니다. 되면은 이완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남은 그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니까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말 치매 이제 인구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환자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렇게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지금 뭐 공부한 대로 저 성의껏 대처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본인이 걸렸을 때는 어쩔 수 없고 본인이 이것 보고서 가만히 있어. 내 치매 걸렸지만 좀 저렇게 나가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일 때 지금 우리 박사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해가지고 가급적은 환자를 편안하게 안심시키고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꼭 해드려야 되는 말, 이분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을 좀 배워볼게요. 이거 배울 수 있겠죠? 네. 좋은 말. 그 치매 환자와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요. 그분 눈을 좀 보셔야 돼요. 눈을. 네, 눈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다음에 천천히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불안함을 좀 낮춰주시려면은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옆에 제가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가족이 됐든 간병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내가
나를 그 돌봐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내 그런 편이로구나, 안심감을 이렇게. 드리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치매 관련된 문제 행동들이 거의 없어지십니다. 아,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따뜻한 말 한번 해주신다면. 뭐 밥 차려주는 것도 있고 뭐 많아요. 아이 갈 때 가더라도 우선 약부터 먹자. 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잘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했잖아. 다독여 주면서. 예,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 시키고 나서 발라주면서 아이고 이쁘다. 우리 마누라 정말 이쁘네. 젊었을 때 20살 먹은 처녀 같대. 이런 식의 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대사 너무 좋은 대사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나빠진 걸 가지고 자꾸 핀잔을 주기보다는 과거에 그분이 잘했던 걸 자꾸 칭찬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도 이제 속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그랬지? 이러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정을 북돋아 주시면은 상당히 간병하시기도 편하시죠.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치매 환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좀 배워봤는데 네. 사실 오래 간병을 하다 보면 가족들도 참 많이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어떤 지혜랄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벌써 국가에서 10년 전부터 그 노인 장교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래서 그 장교양보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앙정부에서 중앙치매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그 치매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24시간 요양 서비스 파견업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혹시 이제 그 재가에서 돌보시다가 어디를 가셔야 되는 경우에 그 요양보호사를 24시간 집에 보내준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국가에서 벌써 다 그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장교양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 중기, 말기에 걸쳐서 그렇게 좀 나눠서 구분해서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족 안에서 환자한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런 이제 힘들을 좀 빌리시고 그런 이제 외부에서 좀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는 받으시면서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좀 숨 돌릴 틈을 찾으시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됩니다. 치매에 이제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 분의 선생님들은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순 선생님 집에 계신 아내분은 그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들 좀 하고 계시나요? 아직 뭐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제 여기서 또 저 얻어둔 지식이 있으니까 가서 또 권유를 해야지. 아유, 해주세요. 정희 선생님 남편분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저도 뭐 전혀 그러지 운동을 워낙 열심히 하셔서요. 튼튼해요. 집에 가서 가위바위보 같이 좀 하셔야 돼요. 네, 아마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장희 선생님 아내분은 어떤 그 뭐 좀 예방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고 계신지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가끔 이제 영화나 이 드라마 같은 데서 그 치매를 다룬 그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겁은 먹어. 어우 저런 거 오면 정말 어떡하지?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뭐 나한테 그게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설마 그러면서 설마. 우리 정희 선생님 남편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예방을 좀 위해서? 우리 남편은 뭐 아직인데 저 이제 88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제 어머니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지금은 자꾸 잊어버리셔요. 뭐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뭐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거를 조금씩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어제 아침에 그러더라고. 엄마가 자꾸 수도꼭지를 열어놓으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 그래서 내가 제 영국 대사에 그게 있거든요. 기억을 안 놓치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이런 대사가 있으니까 엄마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알았으면은 수도를 이렇게 잠그는 방법밖에 없어. 내가. 근데 우리 장면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도꼭지 열어놓고 나오고 이런 게 있어서 가스불 켜놓고. 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보면서 아 나도 피해갈 수 없는 또 다른 보호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극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아버지들도 아파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근데도 이걸 책임지겠다고 아들이랑 싸우는데 제가 그 세중간에서 그 대사를 들으면서 이 문제는 진짜 그 책임감만 갖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도
몸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아까 국가 차원에서 진짜 이 환자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